낙관적인 분들은 실제로 시간이 걸리는 거를 너무 과소평가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. 그러니까 그러니까 두세 시간 정도 하면 되지 않겠어? 아니면 뭐 오늘 밤만 잠깐 세주면 뭐 그러면 저 끝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이런 분들이 현실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낙천적인 건 되게 좋은 거예요. 긍정적인 성격이거든요. 낙천적인 거는 되게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는 중요한 장점이긴 한데 문제는 진짜 낙천적인 사람들은 현실감도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낙천적인 사람들이 두 가지인데 낙천적이면서도 현실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머리는 차게, 가슴은 따뜻하게. 이게 가능한 사람이 있어서 실제로 현실적인 낙천주의자라는 논문이 있을 정도이거든요. 그런데 꾸물거리는 그 낙천주의자들은 실제 보면 현실감이 없어요. 그래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인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일을 할 때 얼마의 시간이 필요한가에 대한 이거를 예측할 때 현실 감각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는 거죠. 또 이런 분들은 또 재밌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. 정시병이라고 하는데 내가 딱 정시까지 해서 이때 정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인생이라는 게 항상 마음대로 되나요? 예상치 않은 일이 생기기 때문에 정각까지 미뤄두게 되면 항상 밀리게 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저는 시간 계획을 세울 때 자기가 이제 예상한 시간이 있을 거고 실제 그걸 끝난 다음에 소요된 시간이 있을 때 이 두 개 간의 간극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. 도대체 어떤 일이 그 안에서 벌어졌길래 원래 나는 한 2시간이면 될 것 같았는데 막상 해보면 20시간 걸리는 거. 그럼 그 안에 어떤 내가 딴 일을 하게 됐는지 또 어떤 생각을 주로 많이 했는지 또 어떤 감정에 많이 휩싸였는지 일종의 복기를 해보는 거가 되게 필요하고 이런 걸 하지 않게 되면 계속 반복하는 거죠. 제가 예상한 시간보다 훨씬 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문제는 이렇게 실패하는 경험이 반복되게 되면 우울해진다는 거예요. 나중에는 상당히 무기력해지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변화 이런 걸 시도를 안 하게 되는 거죠. 그러면 그때는 낙천적인 성격만으로도 잘 커버를 할 수 없어요. 뉴욕대에서 한 연구인 건데 흥미롭게도요.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를 잘 조절할 수 있는가, 자기 조절력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잘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대요. 일종의 과소평가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데 실제로 일을 내가 수행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생각보다 과대평가하는 사람이 많대요. 그 말은 뭐냐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. 근거 없는 자신감 같은 건데 내가 지금 안 하고 있지만 하고 싶다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사실 하고 싶은 마음이 잘 먹어지지 않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은근히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. 내가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어. 하지만 진짜 내가 정신 차려서 이 일을 하려고만 하면은 내가 제때 이걸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실제 내가 마음을 먹어도 만약에 그 일이 잘 안 되는 경험들을 하게 되면 상당히 좌절감을 경험하게 되고 급전직하로 가라앉게 됩니다. 내가 나를 조절할 수 있을 거야라고 하는 부분은 그거는 또 자신이 없어 과소평가를 하고 내가 실제로 수행해내는 거에 대해서는 근거 없이 과대평가하는 거 이 두 가지 이중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. 실제로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늘 이 얘기를 해요. 제가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이것만 하고 하려고요. 그러니까 시험 전날 시험 공부 안 하고 유튜브 보고 있어요. 유튜브 왜 보냐고 시험 전날 공부를 안 하고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이것만 보고 하려고요. 근데 아시다시피 유튜브라는 거가 보다 보면 계속 보게 돼 있잖아요. 알고리즘의 지옥에 빠져서. 그렇게 되면 이게 계속해서 이것만 보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만 보고가 안 돼 끊지를 못한다는 거죠. 또 어떤 사람들은 시험 전날 보면은 공부를 하는 대신에 뭔가 공부할 기분이 지금 잘 안 드니까 뭔가 음식을 만들어 먹어요.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. 요것만 내가 맛있게 먹고 나서 그다음에 딱 마음 차려가고 공부하겠다.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요것만 하고 나서 할 거예요라고 하는 거가 이게 실제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고요. 두 번째는 나는 사실은 실제 할 능력은 있어. 그런데 뭐 지금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내가 이걸 못할 뿐이지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돌아가서 내가 실제로 이걸 할 능력은 나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마음만 먹으면. 근데 마음이 안 먹어지는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계속 반복되는 거죠. 우리가 이제 바라는 게 되게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소망사고는 일종의 자기에 대한 어떤 착각이라든지 편향 같은 게 같이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나한테는 모든 일이 잘 일어날 것 같은,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. 다른 사람에 비해서.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할 때 보면 상당히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. 근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약간의 자뻑 증상들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나는 훨씬 좋은 일이 다 잘 일어날 것 같고 또 그다음에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상당히 교통이 지금 혼잡한 시간 같은 게 되잖아요. 근데 이런 생각을 해요. 나는 이상하게 운이 좋아서 딱 필요하면 택시가 바로 올 것 같고 그다음 내려서도 뭔가 걷는 것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딱딱딱 시간이 잘 맞을 거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요. 사실 근거는 없는 건데 이상하게 그런 걸 많이 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비슷한 것 중에 러시안 룰렛 같은 거 도박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요. 검은 색깔이 여러 번 계속 나오잖아요.
그러면 다음번 빨간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. 왜냐하면 검은색이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빨간색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나올 확률은 항상 2분의 1인 거잖아요, 자체가.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그 약간의 착각 같은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소망사고가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들한테 많이 보고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모든 조건들이 다 우호적으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중에 한두 개라도 무너지게 되면은 예상보다 시간이 길어지는 거라고 하는 거는 금방 생각할 수 있는 결과이죠. 그래서 제가 책에서 든 예 중에 하나는 KTX 표를 사러 갔어요. 그랬더니 이 차가 언제 출발합니까? 아마도 한 10시 27분에는 출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. 아마도. 어쩌면. 황당하지 않겠습니까? 실제로 이 아마도 어쩌면에는 실제로 그 일이 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은근히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 일을 내가 못할 수도 있다는 생각 자체가 뒷덜미를 채고 있는 거예요, 이 자체가. 그래서 비현실적인 낙관주의자 같은 경우에는 자기 말 속에 아마도나 어쩌면 이런 말들 자체를 줄이는 거가 우리가 하는 일종의 자기 언어라고 하는 게 실제 행동하는 데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.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때 아마 뭐 이럴 것 같습니다. 아마 어쩔 것 같습니다. 이런 말보다는 조금 더 확신을 가진 말을 하는 습관을 들인 것이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. 같은 연장선상에서 저는 사람들이 행복해지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를 하나를 뽑는다면 자기 효능감이라고 생각해요. 영어로 self-efficacy라고 하는데요. 이건 뭐냐면 내가 어떤 구체적인 어떤 일을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. 일종의 자신감하고는 좀 다른 게 내가 구체적인 어떤 과제를 내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을 가지느냐. 근데 실제로 반두라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평생을 연구했는데 이 자기 효능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하고 많은 업적을 낸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뭐 자기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, 자존감이라든지 또는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자신감과는 별개로 구체적으로 내가 이 일을 해낼 수 있는가. 그러니까 실제로 직장인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상사가 좋은 상사였습니까? 첫 번째는 그때 실수했을 때 이거를 책망하지 않고 실수를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상사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. 두 번째는 내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줬던 상사가 정말 기억에 남는 상사래요. 그 두 번째가 self-efficacy, 즉 자기 효능감에 관한 거거든요. 근데 사실 꾸물거리는 사람들은 자꾸 이 일을 미루게 되면 이 자기 효능감을 내가 얻을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자꾸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문제가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. 확신을 갖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중요한데 한 가지 예외는 있어요.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는 말은 많이 하지 않는 게 좋아요. 어떤 일은 항상 예상치 않은 일도 있고 반드시 뭐뭐 한다는 말은 책임감 같은 거를 자기한테 많이 부과하기 때문에 또 실제로 그걸 못 해냈을 때 어떤 자괴감 같은 것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결코 반드시 이런 말들 대신에 그냥 내가 이 일을 할 것이다. 특히 내가 어떤 나의 의지를 담고 이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할 때 보다 확신을 담아서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현실적인 낙관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한 경험이나 체험으로부터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. 저는 기록을 하는 것이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. 실제로 생각에서는 그 정도의 시간은 걸리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것보다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하면 제가 실제로 예측하고 가졌던 어떤 생각과는 또 다른 변수들이 지금 작용되는 거잖아요. 그럴 때에 기록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. 항상 습관 중에 하나가 내가 이 경험을 통해서 나는 세 가지를 만약에 배웠다면 뭘 새롭게 배웠는가? 어떤 체험이나 경험을 통해서 세 가지 새롭게 배운 점들을 리마인드를 해보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거. 그러니까 감이라든지 그냥 느낌만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보다는 내 삶 자체를 추적해 가는 거. 그게 저는 현실적인 부분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. 실수가 실패가 되지 않으려면 저는 자기 안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 배우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자기한테 책망하거나 이런 것들은 좀 생략해도 될 것 같아요. 오히려 객관적으로 이거를 좀 보고 다만 이제 낙천주의자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낙천주의적인 성격 자체는 저는 괜찮은 거라고 생각해요. 그건 타고난 좋은 성격이거든요. 거기에 이제 현실성이라고 하는 거를 스테이지 2에서 추가하는 과제가 남아있을 뿐 낙천적인 성격 자체를 버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현실감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록을 하는 거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